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네, 이런 날이 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주요 지표들과 지수들을 한번 쭉 다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놀랐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민주당이 다시 상원을 가지고 갔나? 아니면 백신일까? 그 정도로 이제 그 평균치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채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그 금리 상승, 그러니까 가격 폭락이 있었죠. 이 정도의 세기는 지난 3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정도의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걸 보고는 상원을 생각했죠. 그러면 이제 달러 지수도 약세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해서 소위 말하는 블루웨이브가 나온다면 달러가 더 약세일 테니까 약세인 상황에서 더 약세일 거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세가 아니에요. 90.81로 지금은 대략 한 0.6%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인데 지수는 아주 지수는 폭등은 폭등인데 일부는 훅 하고 떨어졌어요. 일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절에는 가격 변동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 장 끝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살펴보니까 폭등을 한 이후 잘잘 흘러내리더라고요. 처음에 아침에 그 장중 시황을 봤을 때는 다우존스가 거의 5%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종합은 백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백신이 이렇게 백신에 크게 반응하는 거는 오히려 그 현재 코로나 상황들이 더 나쁘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뉴욕시는 뉴욕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봉쇄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목말라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에 민감하게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하튼 미국 시장은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앤서니 파우처 소장이 한 50-60%만 효과가 있어도 우리는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삼상 지금 임상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독립된 외부 모니터링 위원회가 보고한 첫 번째 중간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와 이게 웬일이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주 큰 변화가. 한국 시장에도 이거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너지 주식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와 가장 관련이 깊은 원자재는 어디다? 네, 유가다. 그래서 WTI는 7.27%가 올라가면서 39.84달러였고요. 지금 앞서도 뉴욕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뭐다? 움직이지 마. 돌아다니지 마. 그게 좋은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다닐 수 있게 되니까 첫 번째 차를 타고 다닐 테니까 에너지 주식들이 폭등을 했죠. 14%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약했던 주식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 폭등한 주식들을 살펴보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카니발이라고 크루즈 회사가 있어요. 39% 올랐고요. 이거 다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린 리얼티 36%, 리젠시 센터가 35%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데는 어디예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17% 떨어졌고요. 도큐사인 14.7%, 클로락스 10.6%.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혜를 입었던 데가 빠졌는데 특별히 기술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딜까요? 기술주들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가진
기술주들이 난리 났는데 앞서 줌이 폭락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페이스북도 4.99%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사 제일 잘했던 곳이 하나 있죠. 넷플릭스요. 넷플릭스가 8.59%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문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쿠팡이나 이런 데 아주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 미국에는 아마존이 대형주인데 5.06%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스닥은 마이너스가 나고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지수도 슬슬슬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장 초반 중반에는 정말 엄청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애플은 2.0%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38% 떨어졌고요. 페이스북 4.99%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0.1% 올랐고요. 인텔은 0.46%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5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09%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주요 테크 기업들 중에 인텔을 제외하고는 다 떨어졌는데 AMD 3.2%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무려 6.4%, 테슬라는 2.02%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 가장 많이 폭등한 건 금융주가 8%가 올랐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맨날 말씀드리는 웰스파고는 10.54% 올랐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 시티 11.6%, JP모건 13.5% 올랐습니다. 또 뭐가 많이 올랐을까요? 네, 항공주 난리 났습니다. 델타항공 17%, 아메리칸항공 15% 오르면서 이게 아주 극명하게 오늘은 그냥 간단합니다. 백신에 대한 흥분이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백신에 흥분한 미국 시장.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 살펴드리죠. S&P 500은 1.17% 올랐고요. 다우는 2.95% 올랐고 나스닥은 오히려 1.53%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4.21%. 그러니까 컨택주 오르고 소형주 오르고 경기주 오르고 경기순환주 오르고 이런 흐름이에요. 어제 한국에서도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미국 시장을 통해서는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봤던 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달러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0.6% 정도 올랐어. 92.81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도 정상화 돼야 되는데 어제 장중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는데 한국만 상대적으로 되돌림이 좀 적었습니다. 일본에는 105.29로 얘도 상당히 밀렸고 유로 달러도 1.1812로 밀렸어요. 하물며 중국 위안도 6.61로 6.6을 다시 복귀를 했는데 우리는 1120원 복귀를 못하고 1119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지금 한국 원화의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일단 한국 주식시장에는 나쁠 게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이게 아마 또 외국인들의 계속되는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무려 10bp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0.9를 돌파하면서 0.927%까지 10년물 올라갔고요. 30년물도 약 한 12bp가 올라가면서 1.716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양상. 사실은 오늘 채권 시장은 약간 패닉성이에요. 이건 거의 폭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따지면 10몇 프로씩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글들을 보면 채권 시장 논평자들의 글을 보면 뭔가 패배감에 쩔어 있는 그런 느낌? 안 그래도 바이든 된다 그래서 왕창 한번 당했다가 되돌려 놨는데 이번엔 백신이야? 또 백신이 터져서 우리 완전 망했네. 뭐 이런 분위기. 채권 시장 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하고 페어로 움직이는 원자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지죠. 네, 금. 굉장히 큰 폭 떨어져요. 하루에 이 정도면 근래 최고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4.57%가 빠지면서 186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5%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0.7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엔텍, 화이자 이런 쪽만 좋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폭락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시장 굉장히 흥분했고요. 위험 자산 쪽으로 확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자산에 쏠렸는데
그동안의 흐름이 아니고 그동안과는 다른 흐름. 즉 기술주들은 진짜 언택의 최고 수혜주였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반면에 완전히 죽어서 망하기 직전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관련 주식들, 대표적으로 크루즈, 항공, 뭐 이런 카지노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회사들이 부활의 나팔을 부르면서 훌쩍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 사람들이 버린 쪽에 관심을 갖자. 우리는 이제 항상 가끔 이런 생각이, 이게 넉마,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넉마를 줍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좀 버려진 시장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행동 아닌가. 그래서 마치 우리는 넉마를 줍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두가 버린 그 시장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한국에 또 이런 주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엄청 싸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정확하게는 장외 시장이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고평가예요. 장외 시장이 좀 비싼 거 분명히 맞는데, 장내 시장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외에서 상장이 목표인 주식들이 주가가 쫙 올라서 상장을 하면 시장이 이렇게 낮아. 물수위가 이렇게 낮아. 그러니까 물수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떨어져야 돼,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가격이 비싸지만 이것도 가격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장내는 너무 싸고 장외는 좀 비싸다. 그러면 어딘가 맞추겠죠? 장내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의 강세를 보였던 이런 주식들, 컨택, 그리고 경기순환주, 은행,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의 물수위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해보는 미국 시장 마감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 요즘 계속 기분 좋아요. 네, 저희 그 곽현서 연구원이 내년도 백두산 찍는다 이랬는데 2744, 백두산 높이를 지수가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기대를 많이 하게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미국 시장 흥분하는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인지는 못하되 전 세계 국민들, 전 세계인들 앞에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완전히 발돋움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진국? 그럼 지수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오늘 차분하게 흥분했나요?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 시장 안 좋던데. 우리는 어디서도 올랐고 주말도 올라서 많이 올라서 일부 좀 녹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또 없다. 그리고 부정론이 살아있는 때까지는 괜찮다. 이게 보세요. 여기서 주가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리가 긍정론으로 싹 돌아요. 사람들이 놀랍게 그 부정론은 싹 돕니다. 그때 조심하시자는 거예요. 그때는 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현금 보유 비중 확대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표 나온 것들은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미국 고용 추세가 97.57로 6달 연속 상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말까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모기지 연체, 그리고 집값 연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12월까지 유예를 했죠. 쫓아내지 못하도록. 근데 돈이 없어요. 미국은 지금 진짜 후진국 같은 느낌 많이 드는 게, 선진국인데 왜 그러냐면 국민의 50%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 격차도 있고. 근데 훨씬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한번 맞으면 바로 그냥 중산층이 계속 지난 몇 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양상이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주식시장입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동학개미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한국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자산 가격이 노동 가격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부 커버리지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양가의 심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이쪽에 와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시장인데 여기서 개인들이 잘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이 양면적인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증시각도기 TV도 그런 거를 좀 완화하고 도움을 드리자고 하는 건데, 주변 분들 어려운 병을 겪는 분들한테는 소개를 좀 이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걸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저희 증시각도기 TV 계속 보시는 분은 이번에 결과 좋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쵸? 그쵸? 좋으시죠? 네. 돈 잘 버는 채널입니다. 돈 버는 채널 증시각도기 TV.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저녁 오후도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